그 내용은 간세포 타겟팅 유전자 캐리어로서의 갈락토실레이티드 칼티탄의 패드 필리프로빈 PVP를 리액트한 특수한 이고체를 제조하고 이것을 특성물 속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던 것처럼 유전자 치료는 최근 유전자 질병이나 아니면 암의 새로운 치료법으로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유전자 치료의 피리어로서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바이럴 벡터와 non-viral 벡터인 디코즘이나 폴리이ಥ일린 등을 이용한 시스템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예전 발표 내용에서 이 갈락토실레이티드 칼티탄의 하이드필리프로 엑스트라이나 퀴즈를 대한 지도체를 제조하여서 이것들이 헤퍼타이트 타겟팅 지캐리어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 이런 컴플렉스들이 안정적으로 특성이 없고, 또한 이런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아시아로발 프로틴 리셉터와 특이한 바인더로서 이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본 발표에서는 이 필수성 기인 PVP를 이용해서 PVP를 추천 갈락토실레이티드 칼티탄에 드랍트한 유도체를 제조해서 이것을 간세포 타겟팅 캐리어로서 역할을 알아봤는데요. 이 PVP라는 것은 PVP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대표에서 친수성이고 수용성이고, 그다음에 차질 받지 않으면서 특성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PVP 같은 최근에 약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메디슨 에디티브나 아니면 생리활성 프로테인들의 폴리머리 모디파이어로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PVP는 인플라이 DNA에 대해서 매크로몰레큘러 클라우드 임팩트라는 DNA하고 수소결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들도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PVP를 하이드필리프로서 그래프하여 간세포 타겟팅 지캐리어로서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제조한 이도체의 시스템을 살펴보면, 저는 힙수산을 DNA 바인딩 사이트로서 사용하는데, 이 힙수산은 세포독성이 없고 생수적 합성이 우수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리셉터에 특이하게 인식하는 갈락토스를 부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런 컴플렉스와 DNA의 컴플렉스가 수액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이드필리프로로서 PVP를 부착했습니다. 이런 PVP 그룹은 수액 상태에서 안정성 향상시키고 생체적 합성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블러드 서큘레이션 타임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PVP 같은 경우에는 이 DNA하고 수소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타겟팅 사이트로서 간세포를 선택했는데, 이런 간세포를 선택한 이유는 이 간세포가 여러 가지 유전자 프로덕트의 액티버티티로 하는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굉장히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대사적으로 굉장히 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간세포는 이런 유전자 치료제가 대부분 IV로 인젝션이 됐는데, 이런 IV로 인젝션 됐을 때 전달될 수 있는 사이트가 요건이 일단 이 블러드 서플라이 굉장히 커야 됩니다. 이런 것은 인젝션 됐을 때 그만큼 더 갈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드 서플라이가 커야 되는데, 이 리버에서는 이런 굉장히 큰 블러드 서플라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겟팅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생산된 진 프로덕트가 신체 여러 장기로 전달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사이트로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간세포에서는 이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도 그라이드 프로테인을 인식할 수 있는 리셉터로서 리셉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이적인 리셉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시아도 프로테인을 결합시킴으로써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 캐리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런 히페티 악터리에서 피가 전달이 되면 이것이 이쪽 센트럴 베인으로 가는 중간에 이쪽 히포사이트하고 인터랙션함으로써 물질 대사나 아니면 영양 공급이나 아니면 캐리어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면서 이 힙합 사이트에 이런 캐리어 컴플렉스가 전달이 됨으로써 여기서 익스프레션이 돼서 간세포의 질병에 대한 이런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이제 제가 제조한 휘천 이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에다가 간세포 파이팅 캐리어 인식하는 기관으로서 페가투스를 붙였고 여기에다 하이드 필리프로서 PVP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런 캐리어들이 원하는 타겟을 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IV 인젝션한 후에 굉장히 많이 있는 배리어들을 거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일단 블러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프로테인과 인젝션에 의해서 이것이 웹프로테인이나 아니면 업스메이제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블러드에 존재하는 알부민의 양에 따라서 터빈을 측정함으로써 이것들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컨트롤로 사용한 것은 현재 유전자 캐리어로서 굉장히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PI를 가지고 살펴봤는데 PI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플러스 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알부민 첨가량에 따라서 굉장히 알부민이 흡착이 많이 일어나서 이렇게 표면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또한 이런 것은 침전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제조한 GCPVP하고 DNA 컴플렉스인 경우에는 차지에서 1하고 3에서 모두 거의 알부민 첨가량에 따라서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봐서 이것들이 알부민 흡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프로테인과 인젝션을 피하려면 일단 서비스 차지를 중성에 가깝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여기서 이제 하이드 필립 그룹을 PVP를 붙였는데 하이드 필립 그룹을 붙인 경우하고 붙이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봤을 때 GC, CK인 경우로서 힙사 문제는 CK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CK인 경우에는 DNA의 자체는 마이너스 30mV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진에서 증가에 따라서 여기 플러스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것이 하이드 필립 그룹을 첨가한 그래프를 시키면 이것이 거의 중성에 가까운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제타 포텐셜이 알부민 첨가량에 따라서도 어떻게 이제 알부민 첨가가 되면은 이게 서피스가 마이너스 차를 띠기 때문에 점점 급격히 네거티브 차를 띠는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PEI와 GCCK와 GCPVP CK를 비교해봤을 때 PEI 같은 경우에는 차지 레이쇼가 여기서는 3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3인 경우에 굉장히 플러스 차지를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알부민이 약간만 첨가해도 급격히 이렇게 네거티브 차이로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PI 같은 경우가 알부민 차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서피스의 알부민 차감으로써 PI의 서피스 차지를 네거티브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GCCK나 GCPVP, CK 같은 경우에는 알부민 첨가에 따라서 제타 포텐셜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제조한 것이 하이드 필립 그룹이 효과적으로 서피스 차지를 실링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TV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측정으로써 이 컴플렉스가 얼마나 이제 컴팩트하게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DNA 결합이 간단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CK 같은 경우에는 DNA와 인터랙션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이드 필립 그룹이 없어서 DNA와 인터랙션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ETV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굉장히 거의 90% 가까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런 하이드 필립 그룹이 존재를 하면은 GCPVP, CK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까지 감소를 하고 GCPVP, OCK 같은 경우에는 한 20-30% 정도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이드 필립 그룹이 있음으로써 DNA하고 인터랙션이 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컴플렉스가 제조된 다음에 세포에 전달된 뒤에 이런 키토산과 DNA가 해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이렇게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해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합되는 정도를 ETV와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DNA가 그 세포에 전달됐을 때 DNA의 그 역할이 DNA가 세포에 전달되면 이것이 익스프레션 돼서 원하는 프로테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DNA가 변성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DNA 2차 구조를 컴플렉스가 되기 전과 되기 된 후를 비교해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DNA 단독하고 컴플렉스 이론 형태가 거의 2차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을 봐서 이 DNA가 변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AFM을 측정함으로써 이런 그 DNA들이 효과적으로 컴플렉스 형성하고 또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유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AFM을 측정해봤는데 우선은 이제 트랜스메이드 DNA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익스텐디드 한 그런 스트럭처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데요. 이거에 비해서 GCPBT, CTA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2인 경우에도 이렇게 약간 풀려져 있는 형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컴플렉스가 완전히 형성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는 반면에 GCPBT 50K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0.5에서는 이렇게 DNA뿐만 아니라 컴플렉스가 전부 다 둘 다 같이 보이는데 차이를 3이 되면은 전부 다 컴플렉스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컴플렉스가 형성되는데 이런 그 키트 안에 존재량이 리미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전기형동을 측정함으로써 이것이 컴플렉스가 완전히 됐는지를 살펴보는 데이터가 되는데요. GCPUP 우선 CK하고 50K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CK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면은 이 전기용도 올리기 위해서 이 위에 머무르게 되는데 CK 같은 경우에는 차지 레이수를 10배까지 그러니까 키스탄의 몰비를 10배까지 증가를 해도 컴플렉스가 안 된 부분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데이터는 다 안 보이는데요. 20배 정도까지 증가를 시키면은 거의 이제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키타의 문제랑을 50K를 했을 때는 차지 레이수가 2나 3인 경우에서 완전히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컴플렉스가 되는 경우에 DNA 지원, DNA가 흐름에 존재하는 DNA 지원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프로텍션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컴플렉스가 된 GCPUP 10K와 50K를 DNA 지원을 처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컴플렉스는 DNA 자체에 의한 첫 번째 레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CPUP 10K 같은 경우에 차이레시 6과 10, 그 다음에 50K 같은 경우에는 135를 컴플렉스 자체만으로 봤을 때 이 컴플렉스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DNA를 처리한 경우에는 DNA 자체뿐만 아니라 GCPUP 10K와 10K에서 차이레시 6과 10에서 모두 DNA 분해가 돼서 거의 밴드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GCPUP 50K 같은 경우에는 이런 DNA 지원의 프로텍션이 일어나서 아직도 이렇게 DNA 밴드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컴플렉스가 형성된 뒤에 그것들이 세포에 전달됐을 때 세포에서 DNA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컴플렉스 해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컴플렉스가 해리가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GCPUP 10K와 40K 잘못 썼는데 50K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세포에 존재하는 다당류로서 네가티브 차지를 되는 콘드로이틴 설페이트와 설페이트의 농도를 증가시키면서 살펴봤을 때 10K 같은 경우에는 한 4mg 정도 첨가를 하면 여기서 거의 이제 해리가 일어나는 것을 반면에 50K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해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최적 조건 이상에서 어느 정도의 최적 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제조한 킵스한 이동체들이 세포 독성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성별로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에 따라서 세포 독성을 살펴봤을 때 첫 번째가 이게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에 비해서 나머지 조건들이 이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는 것을 봐서 거의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제가 제조한 것이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전달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세포인 헵시트와
그 간세포가 아닌 해단셀을 두 가지를 이루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조한 GCPVP와 DNA 컴플렉스가 간세포에만 발현이 되고, 간세포가 아닌 그 해단셀에서 발현이 안 되는 반면에, 지금 시판대 보면 리프펙타민을 사용했을 때는 간세포와 해단셀 전체에서 다 발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제가 제조한 GCPVP DNA 컴플렉스가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트랜스덕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세포 특이적 트랜스덕션이 되는 것을 시간별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플라스미드 DNA를 FITC로 레이블링하고 간세포를 프로피디움 아이오다이로 레이블링해서 간 핵을 이렇게 레이블링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간의 사이토존에 역시 축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뒤로 이제 제가 데이터는 추가를 안 했는데요. 이런 갈락토스기가 붙어 있지 않은 그런 힙선하고 DNA 무체인 경우에는 전혀 이렇게 간세포에 트랜스덕션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봐서 제가 제조한 것이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트랜스덕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의 데이터로서 다음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갈락토시레이트 타입3의 PVP를 배합한 유도체를 제조하고 물리학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여기서 간세포 특이적인 트랜스덕션이 일어난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제가 알아본 데이터에 따라서 프로테인 어드저션이나 mTNA 바인딩 스트렝스나 DNA1에 대한 데그레이션이 이런 GCPVP, 키토산의 분자량과 하이드로필릭 그룹의 분자량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따라서 이런 DNA 바인딩한 키토산의 분자량과 여러 하이드로필릭 그룹의 분자량과 레이시를 조절함으로써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런 GCPVP DNA 컴플렉스는 간세포에 특이적으로 트랜스덕션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